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부가 사는 서초동 집은 물론 김 여사의 사무실, 또 수행비서들의 집에도 들이닥친 겁니다. 저희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된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고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먼저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해당 물건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으로 한남동 관자에서 서초동 자택으로 옮긴 지 19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 앞에는 일부 지지자와 유튜버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계리 변호사도 모습을 보였는데 압수수색에 입회하기 위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묻자 욕설을 하며 그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은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대법원은 내일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했는데 이번엔 언론의 법정 촬영도 TV 생중계도 모두 허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언론의 사전 요청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이 후보 사건만 2번입니다. 앞선 사례는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사건 선고입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일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2일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선고를 하는 건데 파격적으로 빠르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양형까지 스스로 정하는 파기자판 등 3가지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계속해서 34일 남은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보수 인사들과 대선 경선 경쟁자들에게 선대위 주요 직책을 맡겼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란 종식 민주회복 6.3 대선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파란색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이 후보는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경청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거리에선 포스트잇으로 경청 메모를 모을 것입니다. 경청한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고 백서화해 국정에 옮기겠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중심으로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대위 구성에도 이런 점을 감안했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선대위원장단에는 보수 진영 인사가 대거 합류했습니다. 보수 책서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출신인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저는 헌법적 가치로서 시급히 회복해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저는 가졌다고 믿고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도 총괄 선대위원장에 포함됐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실무 핵심 요직들은 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조직을 총괄하고 전략 및 조직을 담당할 총괄본부에는 윤호중, 김윤덕 의원이 각각 포진했습니다. 집권 시 내각 후보군을 수집하는 국가인재위원장은 원조 친명이라 평가받는 정성호 의원이 맡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르면 내일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행직에서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큰데 마지막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자신의 선거 준비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엔 방한한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고 오후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규제 혁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은 안보 관계장관 회의도 주재할 예정인데 곧바로 이날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걸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안보, 경제 등 국정을 살피는 지도자 이미지를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대행은 아직 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대선 캠프 꾸리기엔 들어간 걸로 전해지는데 오늘 오전엔 직접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전화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고문은 JTBC에 한 대행이 그동안에 연락을 못 드렸다, 한번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사무실은 여의도 국회 앞에 차렸는데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쓰던 곳입니다. 2월 5일까지 제가 가는 길. 두 달인가 뭐 그밖에 안 되잖아요. 선거 관리에 책임을 진 한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한 채 사실상 선거 준비에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국익마저 대권 띄우기에 이용해온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목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쏠리자 한동훈 후보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힘을 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방식은 앞으로 좀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는 2일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대구 산불이 어젯밤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피 문자가 발송됐고 국가 동원령도 다시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동검식 결과 이번 산불 방화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걸로 나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대구 함지산 칠부 능선에서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되살아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곳곳에서 잔불이 살아나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변동 일대 주민들에게는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소방청은 해제했던 국가 동원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불안하지 뭐 전부 다 동네 사람 다 저쪽에 보고 11시 12시까지 그냥 이렇게 보고 우야노하고 걱정만 하고 처음 불이 난 곳은 민가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등산로가 아니라 텃밭을 지나 산길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다리 건너서 저 3m로. 주민들은 아는 사람만 다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리는 안 가요. 이리는 우리 우야다 나물 캐고 이런 사람들이 오지. 등산객들 이리는 안 다녀요. 텃밭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좁은 산길이 이어집니다. 텃밭이 끝나는 곳에선 무덤이 나오는데요. 이쪽 길은 계속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발 250m 능선에 도달하자 수초로 변한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소나무 재선충 벌목 작업장과 돌로 쌓은 재단도 있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에선 재단 인근 무덤 옆 외진 장소를 최초 발화지로 특정했습니다. 방화에 의심이 될 만한 포인트였다. 왜? 좀 등산로에서 벗어나 소로길로 한참 들어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선 담배꽁초와 음료수 캔, 빵 봉지 등 생활 쓰레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함지산으로 가는 길목에 CCTV를 분석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